결정될 것이냐. 더 나가서 이제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이제 그 네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치르겠지 않겠습니까? 먼저 어느 정도 또 그저 흥행을 이루어지는가.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장 그 한나라당 경선 내에서 뭐 일부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그 단일화하는 후보가 또 현역 시장이랑 같이 또 그 경선을 치를 경우에 어느 정도 흥행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. 이런 요소도 일방적으로 한풍이 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총리 일단 무죄를 받으면서 뭐 다 알다시피 여하튼 민주당에서는 그걸 뭐 전화위복을 넘어서서 어떤 선거 전략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여하튼 일단 무죄로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익을 받고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이게 끊임없이 공방이 될 때 꼭 득만 있을지 이런 대목은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예컨대 정세균 대표가 그 14일 날 지난 14일 날 이른바 그 별건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중지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오는 비판이라는 게 이른바 정치검찰, 즉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야당이 특정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 말라. 도대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냐.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후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선정이 되면 뭐 방송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과정에서 예컨대 한 총리의 그 물론 항소를 했으니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만은 그 공방이 될 때 무죄는 받았지만 또 한 총리가 그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진실만을 얘기했는가? 예컨대 뭐 곽영욱 전 사장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다. 사적으로. 그다음에 뭐 돈도 1원도 받지 않았다. 그런데 사실 수사를 하다 보니 조금 사실관계 다른 게 있었거든요. 한 총리가 인정한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. 그럼 과연 그런 공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. 여하튼 뭐 모든 일이란 게 양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후에 장기적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별건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한 총리를 뭐 결과적으로 도와줘 버릴 수도 있겠다. 뭐 그래서 심지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별건 수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한 총리가 민주당의 내지 야권 연대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 검찰도 어차피 좀 조용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수사를 중단하는 건 아니겠죠. 예컨대 뭐 실제 후보가 됐는데 후보자를 소환한다거나 이럴 수는 현실 지금 한국 여건에서 쉽지 않은 거고 수사는 계속하되 조용한 수사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선거 자체 뭐 언론만 그 대목에서 뭐 특별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조용히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도 공약 하나 내세운 게 없다라는 말씀 맞아요. 그게 사실이니까.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평가 내지 심판의 성격을 띠느냐 마느냐의 부분에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명숙 요인은 상징 요인이라는 거죠. 그것이. 이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권 심판 구도를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서 작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적합하느냐 그리고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서울 시민들도 평가를 하겠죠. 그거에 대해서 이것조차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홍준표 이사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말씀하신 그 이후 이제 먼저 후보 토론을 한다든지 근데도 공약의 경쟁력이라든지 시정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평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이 다른 광역단체장과도 다르고 기초단체장과도 다른 특수성. 그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지방선거 전체 판도를 좌우하는 최대의 승부처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또 그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장
수준을 넘어서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 대 정당이 총력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라는 겁니다. 이런 점에서 그 지금 지방선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변수들이 또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또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공약 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그거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갈 게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 공판이 9일에 있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재판 대응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사람이라는 이런 상황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서울시장의 선거의 특성을 드린 것처럼 이미 그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재판 대응이라는 행보와는 일정하게 다른 트랙에서 서울시장 어떤 선거의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일단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하나 더 첨가할 거는요.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갖고 있는 특수성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건이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한명수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그동안 실종되었었던 전통적인 이슈, 정권 심판론을 점화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정권 심판론 중간평가라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러한 특수성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들은요. 바로 집권당의 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현역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권 심판론에 대한 것이 점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누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중간평가라는 거 정권심판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중간평가의 가장 근본적 속성이라는 거예요. 근데 잘했느냐 못했냐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모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봤던 거는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잣대를 가졌었는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과거와 다르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역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이 갖고 있는 그 바로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바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바로 정권 심판론이 점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. 그러니까 지금 김영준 교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. 뭐냐면 그러니까 현역, 더 뭐 그 애둘러 표현할 것 없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나왔을 때 현역 프리미엄을 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일정하게 지금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중화시키는 그렇습니다.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장을 잘했다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자기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것이 서울 시민들이 꼭 그렇게 판단한다는 근거는 없는 그렇게 하면 오해가 있죠. 왜냐하면 측면에서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세훈 시장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아니 현역을 말씀하셨잖아요. 현역. 현역이 갖고 있는 어떤 선거든 간에요. 그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. 그런 저 하고 그래서 모두에 제가 경선이 어떤 식으로 흥행몰이를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그리고 또 전제 조건에 만약에 현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그 민주당이라든지 야당한테 그 고언을 한다는 거는 이게 정권 심판론 하나 가지고 이슈를 끌어갔을 때 의외의 역풍을 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하나만 놓고 선거를 치르죠. 그렇죠.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그 주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건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데요. 뭐 어떤 당이든 야당이 되면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은 어떤 뭐 사건 사고 어떠한 이슈도 특히 이번처럼 지방선거지만 그걸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정권이 어떻다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게 됩니다. 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에 그랬고 실제 한국